자, 오늘 강의는 5장 6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5장 6부는 설명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배웠듯이 천지인에서 상은 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는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장 6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5장은 간이 있죠. 그 다음에 심이 있죠. 그 다음에 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있어요. 그래서 간, 심, 비, 패, 신인데 하나 보이지 않는 어떤 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포다. 심포라는 병기가 있어요. 심포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부는 뭐가 있죠? 육부는 담이 있습니다. 담. 쓸개죠. 담. 그 다음에 소장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죠? 위가 있죠. 폐는, 그 다음에 대장이 있죠. 그 다음에 방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육부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상을 나타내는 상초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육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5장은 간, 심, 비, 패, 신 5개인데 심포가 들어서 6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5장의 의미는 이 장자라는 것은 쌓인다, 저장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 세포가 5장에 보면 간 같은 경우는 실질 세포가 꽉 차 있잖아요. 심장도 어떤 의미에서 혈액이 충만돼서 꽉 차 있고, 비는 지금 현재 췌장이라고 보고, 원래 췌장이라고 보는 한의학적으로 췌장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사실은 췌장으로 봤을 때도 이게 실질 세포가 꽉 차 있습니다. 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콩팥,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무게로 말하면 어떻죠? 좀 무겁잖아요. 뭔가 꽉 차 있는 용기에 뭐가 차 있으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음이다.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음량을 볼 때는 제가 항상 기준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음량을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 5장은 뭔가 실질 세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좀 무겁다. 그래서 가라앉는다. 그래서 음으로 보는 거고요. 자, 육부의 부는 이 부가 주머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는 어때요? 비어 있잖아요. 다음 쓸개도 주머니죠. 좀 비어 있어요. 소장도 비어 있어요. 위도 밥통이니까 비어 있잖아요. 대장도 마찬가지고 방광, 오줌보, 그렇죠? 다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볍죠. 그래서
무겁고 가벼운 기준을 봤을 때 양이다. 그래서 양은 표라고 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위로 떠 있다. 그 다음에 가라앉는 것은 속리자라고 해서 리다. 이렇게 또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장 6부에 보면 이 담, 소장, 위, 대장, 방광은 주머니이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줘야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채워줘야 작용을 한다는 뜻이죠. 이 5장은 항상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쉼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부는 쉬었다 일하고 5장은 항상 일하고, 쉽게 말하면 6부는 작용을 쉬었다 작용하고 일이 있으면 또 작용하고, 5장은 항시 작용을 한다. 그런 이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담과 간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담은 양이라고 했죠. 간은 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그 짝을 이루기 전에 또 하나 또 설명해 드려야 될 게, 간은 한 개죠. 심도 하나죠. 비도 하나죠. 폐와 시는 두 개씩 있죠. 폐 두 개, 콩팥 두 개. 다음은 몇 개죠? 하나. 소장 하나, 위 하나, 대장 하나, 방광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음량의 기준 숫자를 볼 때 하나는 뭐라고 했죠? 양이라고 했어요. 둘일 때는 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5장을 제가 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개수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니까 양이잖아요. 그러면 음 가운데에도 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운데에도 양의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폐와 시는 뭐예요? 두 개씩이니까 음과 음이잖아요. 이거 두 개는 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음중지 또 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인데도 양이 있고 음 가운데 더 음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6부 한번 올라가 볼까요? 6부는 어떻게 되죠? 6부는 다 하나씩이니까 뭐예요? 그냥 숫자가 양이잖아요. 역시 양입니다. 다 양의 작용을 한다. 자, 그러면 5장과 6부는 짝이 있어요. 어떤 짝이냐?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고 반드시 말씀드렸죠. 그러면 담이 있으면 간이 있는 거죠. 요게 짝이에요. 소장하고 심은 요게 짝입니다. 요렇게 짝이 될 수는 없어요. 소장하고 간이 짝이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양이니까 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담이 양이면 간은 음이다, 이렇게 해야지, 소장이 양이니까 간은 음이다,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위하고 비는 이게 또 짝이에요. 위하고 비. 대장하고 폐 짝이고 방광하고 신이 짝입니다. 자, 왜 짝을 이루냐? 제가 음량의 기준을 볼 때는 한 상중하 상태에서 이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음량이라고 했어요. 또 음량을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 천지는 인이다, 천지인 사상이라고 했어요. 이 가운데는 항상 변화된, 연결고리에 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쓸개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간에도 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간이 병이 심할까요? 쓸개 병이 심할까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을수록 음쪽으로 갈수록 병이 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장에 병이 있다, 중한 거예요. 소장은 표증이기 때문에 약간 가볍다. 물론 병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병의 진입 경로가 양에서 음으로 진행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병이 생기면 더 깊어지면 심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쓸개에 병이 생기면 간으로 병이 간다. 만약에 심장병이 나려고 하면 소장병이 나가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전입 경로, 진행 방향, 또 나빠지는 방향, 좋아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장하고 폐가 짝이라고 했죠. 폐 질환이 걸리면 대장 질환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장병이 생겼다가 폐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중한 거예요. 근데 폐병에 있다가 갑자기 대장 설사를 한다거나 대장 질환이 온다. 병이 치료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치료되는 과정인지 악화되는 과정인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음양에 짝이 있는 겁니다. 방광후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상이 있는데, 오장육부에는 3초는 뭔가가 나가는 쪽이다. 그래, 출이다. 기능적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기가 나간다. 또 어떤 작용을 할 때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다. 그것이 3초다. 이렇게 우선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나중에 또 다시 그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심포는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심포의 작용이고, 기능적으로 나가는 것은 3초다. 우선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이 자세한 것은 강론에서 주역과 함께 또 괴상과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5장과 6부는 짝이 있다. 그 짝은 정해져 있다. 왜 정해져 있냐? 우리가 기준을 줬을 때 음과 양의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짝이 있는 것이지 밖에서 짝을 이루면 안 된다. 그게 5장 6부의 우리 한의학적인 이론입니다. 그게 병을 치료할 때나 또 병이 좋아질 수 있는 과정인지 병이 악화되는 과정인지를 상하, 표리, 이 상태에서 오감에 따라서 질병의 치유 과정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게 그 5장 6부의 한의학입니다. 오늘은 5장 6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